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은주입니다. 올해 늦은 가을 극장가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인터스텔라가 화제라면 지난해에는 인공위성의 파편으로 부서진 우주정거장에서의 사투를 다룬 영화 그래비티가 큰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실제로 이 위성 파편을 피해서 국제우주정거장이 궤도를 수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국제우주정거장이 중국 첩보위성 야오간 12호의 카메라 부품으로 추정되는 우주 쓰레기를 피해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나사는 유럽 우주국의 화물선 ATB-5를 이용해 국제우주정거장을 위로 약 1.6km 끌어올렸다가 다시 원래 궤도로 복귀시켰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는 지름 10cm 이상 파편은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파편들이 우주 공간을 떠돌면서 국제 우주 정거장이나 다른 인공위성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우주정거장이 위성 파편을 피해 궤도를 수정했고 지난달 말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도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주로 인간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거기도 이제 교통난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10,000개 가까운 인공위성이 올라갔고 또 우주인들이 밖에서 작업을 많이 하면서 거기 파편들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또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요격 미사일을 쏴가지고 자국의 첩보위성을 파괴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파편들이 우주에 떠다니면서 이게 또 지구 떨어지기도 하지만 네. 또 그 같은 궤도에 있는 다른 인공위성이라든가 우주정거장과 충돌할 경우에 큰 피해가 일어나거든요. 뭐 지름 한 10cm밖에 안 되는 작은 이런 파편이라도 네.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몇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량이 굉장히 센 거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의 첩보위성에서 떨어져 나온 카메라 렌즈 뚜껑이나 뭐 그 부속품이라 그러는데 크진 않을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우주정거장과 충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을 대피하거나 우주정거장의 궤도를 바꿔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유럽 우주국에서 띄운 화물선이 있어가지고 이 화물선이 엔진을 그 추력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궤도보다 한 1.6km 정도 위로 올린 거예요. 네. 그렇다가 이제 이 파편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원궤도로 내려온 거죠.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이런 네. 일이 특히나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2번 정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 이런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뭐 2011년에도 큰 파편이 날아온다 해가지고 우주인들이 이제 대피하려고 네. 그 이제 대피선으로 이제 피신해 있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우주를 이용하다 보니까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도 그렇고 여러 파편들 특히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요격 실험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네. 현재 지구 주변의 궤도상에 지름 10cm 이상의 그 우주 파편들, 우주 쓰레기라고 하죠. 네. 2만 개 이상 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의 잔해도 있을 수가 있고 네. 하다못해 예전에 이제 우주인들이 나가서 우주 이용을 하면서 떨어뜨린 뭐 이제 공구라든가 이런 게 다 파편이에요. 네. 그래서 2만 개 이상의 이런 파편들이 날고 있는데 물론 10cm보다 더 작은 거는 그 이상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런 위험이 감지되면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동해가지고 궤도를 바꾼다든가 우주인들을 대피시킨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이런 궤도 수정은요. 네. 연료가 없다 보니까 뭐 지상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연료가 있을 때는 지상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네. 궤도를 수정시키는 거죠. 근데 연료가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도는 궤도에도 공기가 희박하게 있습니다. 네. 가만 놔두면 점점 마찰 때문에 궤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딘가에 떨어지겠죠. 근데 연료가 없을 경우에는 떨어지더라도 어디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네. 그럴 때는 그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쏘아올린 나라들에서는 다 연료를 어느 정도 갖고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떨어뜨리더라도 사람이 없는 바다에 떨어뜨린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궤도를 수정해서 지구 정지 궤도라고 해가지고 전혀 그 피해를 안 주는 그런 궤도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궤도를 올려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후 처리 더 중요할 것 같고 더 많은 나라가 우주 개발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더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우주를 개발하고 위성을 올릴 생각만 했지 그 인공위성이 있는 궤도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네. 이런 것들은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이 치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에서 뒷감당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주 쓰레기 처리 사업
또는 이제 우주 위성들의 폐기 사업 네.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자국이 올린 위성을 자국이 또 회수해 오는.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회수하는 건 이 동의를 안 하거든요. 정부가 새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국제적으로 공동으로 우주 위성 폐기되는 것들을 좀 처리하는 공동 연구를 하든가 공동 처리한다든가 이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우주 산업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 우주의 쓰레기도 더욱더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 사후 처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굉장히 온화한 초록색의 거대 행성, 천왕성에서 강력한 폭풍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과 하와이에 있는 10m 반사 망원경을 이용해 관측한 결과 일반적으로 대기권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밝은 구름의 활동이 확인됐습니다. 천왕성의 대기 내부는 활발한 활동을 일으키고 있으나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이나 목성, 토성과는 달리 태양계 7번째 행성인 천왕성은 그렇게 관심을 끄는 행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천왕성에서 강력한 폭풍우가 관측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 천왕성만 하더라도 이 태양에서부터 30억 킬로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만큼 거기서 보는 태양은 작겠죠. 그만큼 또 열이 많이 전달이 안 되겠죠. 천왕성은 영하 200도가 이하가 되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근데 이런 천왕성에서 요즘 그 대기권에서 폭풍들의 모습이 많이 관찰된다는 거예요. 네. 올 여름에만 해도 8개 이상의 폭풍이 관찰됐고 지난 10월에는 지구 지름의 한 3분의 2나 되는 거의 9,000km나 되는 거대한 그 폭풍이 또 관찰됐습니다. 이런 폭풍우가 그럼 왜 생기는 그렇죠. 건가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땅하고 대기의 뭐 온도 차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천왕성은 워낙 추운 곳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열이 올라오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네. 결국은 대기의 온도 변화가 있다는 것은 태양에서 오는 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천왕성의 이 폭풍 같은 경우는 대기 높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고 네. 또 많이 안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온화한 그런 행성으로 알려졌는데 올 여름부터 굉장히 이 천왕성에 이 폭풍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네. 특히 이제 깊은 곳에서도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양에서 오는 열 때문일 건데 네. 태양에서 열 때문에 특별히 변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네. 이 천왕성 같은 경우는 거의 누워서 돕니다.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천왕성은 97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거의 누워서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계절의 변화가 많지 않은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이 천왕성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대기의 온도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폭풍들이 많이 생길까? 네. 퀘션 마크입니다. 과학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계속 관측이 되는데 네. 특히 워낙 폭풍이 크다 보니까 아마추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망원경으로도 이 밝아진 폭풍들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현재는 관측 현상으로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든가 하와이에 있는 10m 망원경을 관측해 보니까 폭풍들이 많아지고 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 갑자기 이렇게 천왕성에서 폭풍이 많아진 이유가 없는데 결국 태양 때문에 영향일 건데 태양으로부터 열이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아질까? 깊은 곳에서도 이런 폭풍이 감지되는 것은 뭔가 내부에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폭풍들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내부에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폭풍우가 일단 발생이 되면 천왕성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뭐 지구도 이 대기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지구 내부의 뭐 온도를 조절한다든가 자주 필요하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네. 천왕성이 대기 현상이기 때문에 이 대기 현상을 인해서 뭐 천왕성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관측하다 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궁금하죠. 그리고 천왕성과 같은 추운 곳에서도 네. 이렇게 대기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네. 근데 결국은 태양의 원인이 아니라면 결국 내부밖에 이유가 없는데 그런 이유를 또 우리가 또 밝혀내야지만이 또 우리가 향후에 우주 연구한다든가 우주를 개발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유는 모르고 관측은 되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네. 과학자들이 천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 천왕성에서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 미스테리한 폭풍우. 일단 지금까지는 그 내부에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